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3% 하락해서 마감이 됐고요. 4월 9일장 끝났습니다. 4월 10일장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3% 하락해서 마감한 이유. 일단 표면상으로는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다시 때리면서 무언가 휴전 협상에 대한 부분이 뭔가 좀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우려감이 작용을 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그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삼성전자는 고가 부근에 있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었던 내용이 있어요. 고가를 돌파하는 과정에서는 여기 12월 달에 고가를 돌파하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됐나요? 신고가를 수렴하고 나서 매물 소화 과정을 지나고 왔다.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시세가 나왔었던 7월 달 신고가 그리고 다음에 돌파를 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한 달 이상의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나서 여기 9월 10월 달에 강세장이 왔었던 겁니다. 항상 어떤 구간이든 간에 고가 돌파하는 상황에서는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조금 안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뭐 되게 집중해서 보거나 이것 때문일 거다 이렇게 예상하지 말라 그랬죠. 삼성전자의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실제 28년도까지 거의 뭐 완판하다시피 하는 정도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직접 메모리 공장을 만들겠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불가능하죠.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뭐였냐면, 일론 머스크가 지금 삼성이나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에서 나오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를 전부 다 쓸어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하고자 하는 걸 다 못한다. 일론 머스크, 즉 테슬라에서 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성장성, 이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었던 이란과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무언가 문제를 만들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서는 흔히 얘기하는 단순히 지나가는 악재일 뿐이다. 여기서 뭐 되게 크게 바라보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삼성전자가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이 부분만 체크하면 되고, 그 실적 확인 과정 이후에 실적 확인 과정이 끝났죠. 실제 이 내용을 보더라도 예상치 대비해서 한 40% 정도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어차피 앞으로 성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가격을 보면서 뭐라 그랬죠? 제가 이란과의 전쟁 이후에도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상승했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발생한 겁니까? AI 투자에 대한 부분은 계속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제 다 올라왔다, 뭐 피크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뭐 되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한 구간이다. 그리고 제가 삼성전자가 올라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이란과의 해결, 이거 필요하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이란과의 해결이 나오기 전에 움직이는 거, 그게 가격이라 그랬습니다. 자, 삼성전자 보세요. 이때 당시에 이때거든요. 4월 2일 날. 이때 고가는 2% 상승해서 진행이 됐고, 종가, 즉 저가가 종가랑 거의 비슷하게 끝났는데 마이너스 7%가 찍혀 있습니다. 플러스 2부터 마이너스 7%까지 갔다는 건 하루의 고저차가 거의 한 10% 가까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이건 왜 이렇게 됐느냐? 다들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대국민 연설을 하면서 이란과의 전쟁이 2에서 3주 더 진행될 수 있고 대규모 폭격을 가하겠다고 협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어때요? 62평을 수렴하고 나서 저가가 계속해서 높아졌다고요. 근데 이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정도의 상황이 나왔습니다. 보세요. 3월 30일 날. 그리고 요 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날. 마이너스 1.6%에 출발해서 보합권에 끝났다는 거. 저가는 마이너스 2.1%가 잡혀 있습니다. 하루에 땡겨 올린 폭이 거의 한 2%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겠습니까? 시장에서 반영될 건 다 반영했다. 그럼 지금부터 뭘 해야 된다? 당연히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된다. 하지만 올라오는 과정에서 매물 소화 과정이 있어야겠죠. 미증시 같은 경우에 횡보했었던 거 한 달, 두 달, 세 달, 그리고 하락했었던 거 한 달, 두 달, 그리고 거의 한 두 달 반째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정도 했으면 매물 소화 과정도 한 달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 어때요?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2.8% 상승해서 수요일날 끝났는데 여기서 62평에 딱 걸려 있잖아요. 이 구간에서 매물대를 받아 먹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등락 구간이 조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제가 어저께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죠. 그러면 나스닥의 매물 소화 과정, 미증시의 매물 소화 과정이 끝나고 났을 때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할 텐데,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삼성전자는 이거보다 더 빨리 갑니다. 왜? 성장성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가 나온다? 하이닉스 포함해서 관련주들. 자, 내용 보세요. 하이닉스도 동일하게 조정받았죠.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뭐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매물 소화 과정이 나오고
매수하고 있다는 거다. 여기서 우리는 관련주들 중에서 강세 종목으로 압축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실전에서 어떻게 제가 매매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이 화면은 키움에서 제공하는 0606 화면입니다.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반도체 먼저 보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한미반도체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공통점 찾으세요. 실제 제 매매 구간이 다 나와 있고 어느 정도 수익 구간을 보고 있는지까지 다 나옵니다. 자, 보세요. 신고가 구간, 신고가 구간, 신고가 구간. 그쵸? 수익 구간은 42%대, 13%대, 17%대. 내려보면 54%대 수익 구간이 계속해서 터집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반등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시 매수 구간 이렇게 잡아야 된다고요. 다른 것들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종목이든 다 동일합니다. 반도체 중에서 하나 더 볼까요? 제주 반도체.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한 결과 20%대 두 자릿수 수익 구간 또 터지죠. 어떤 종목이든 이렇게 돌려 세워가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빠르게 돌리는 종목군들, 시세가 나오는 종목군들로 관련주들 매매를 했을 때 삼성전자는 보유하고 가는 겁니다. 또는 하이닉스는 보유하고 가는 거예요. 이 안에서 제가 뭐 하라 그랬죠? 관련주들로 이렇게 20%씩, 한미반도체 40%씩 이렇게 수익 구간을 보는 걸 모아서 삼성전자는 보유하는 과정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 그게 지금입니다. 근데 삼성전자에 몰빵할 수 없으니까 관련주들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 근데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이유는 삼성전자의 시세가 안 빠지거나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추세가 하락하는 부분이 나온다. 그럼 관련주들도 다 작살이 났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들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ISC 같은 경우에도 매매 구간을 계속해서 잡고 있는데 삼성전자 빠지는데 ISC는 5.7%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장중에는 10% 이상도 강세를 보였어요. 근데 ISC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매수하고 이렇게 만들고 있다고요. 수익 구간은 8%, 7%밖에 안 되는데 안 팔아서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상승하는 구간이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강한 시세를 내고 있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멈춰 있을 때 ISC는 수익이 나면서 수익이 난 자금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으로 투입할 수 있겠죠. 이게 반도체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가는 거 왜 가요? AI 때문에 가죠. 그럼 반도체입니다. 데이터 센터예요. 데이터 센터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가 계속 필요하죠? 전기 부족 사태. 원전으로의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투산 에너빌리티 신고가 구간에서 계속된 매매 구간 잡았을 때 결과는 188%의 수익 구간. 여기가 대장입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대장이고 하이닉스도 반도체 대장이에요. 관련주들 한미반도체, 제주반도체, ISC, 대덕전자 이런 종목군들이에요.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에서 대장입니다. 그럼 관련주들이 있겠죠. 현대건설이나 이런 종목입니다. 현대건설 어때요? 4월 9일 날 이때도 8% 수익 보고 팔았습니다.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급등할 때 사서 다시 팔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가 매수를 다시 잡을 예정입니다. 근데 그 전에 뭐 했어요? 두산에너빌리티로 188% 수익 구간 볼 때 현대건설도 여기 보면 신고가 구간에 49%대, 43%대, 40%대 수익이 매달 터진다고요. 시장이 좋았을 때는. 그럼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면 된다. 언제까지? 반등 확인할 때까지. 바닥이 나올 때까지. 여기가 바닥이야를 예상하는 게 아니라 찍고 올라올 때 매수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수익 구간을 계속해서 키울 수 있다고요. 지금 삼성전자는 고가를 돌파하는 목전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뭐 수급에 대한 부분 보면서 뭐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시세 나온다 이런 거 볼 게 아니라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이유가 있고 무엇보다도 미국 시장에 대한 가격적인 부담이 없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빠지면 다시 올라옵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 등락 구간이 발생할 수 있어요. 등락 구간 발생하면 한국 시장에서도 등락 구간이 더 커질 수 있겠죠. 근데 그 등락 구간을 이용했을 때 어떻게 한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제가 이번에 매매를 했는데 보시면 요때입니다. 요날 매매했어요. 4월 1일 날 매매하고 다음날 빠져요. 4월 2일 날. 이때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가 반등하는 날 4월 8일 날 다시 삽니다. 이런 식의 매매를 지속적으로 했을 때 삼성전자의 고가가 돌파됐을 때 한미반도체 시세가 더 나옵니다.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가 움직일 때 추가적으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이수 페타시스나 이런 종목을 보더라도 어때요? 신고가 구간 계속해서 만들었죠. 결과는 76%대 수익 구간. 이렇게 터진다고요. 삼성전자를 지금 팔아야 될 때가 아닙니다. 관련주들 뭘 사야 될지 봐야 될 때고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또 때렸다 그래서 호르무즈 앱을 또 막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끝날지 언제 끝날지 어떻게 협상이 나올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 것들 싹 다 무시하시고 이 모든 내용들이 가격에 다 반영된다. 그리고
우리는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을 언제 잡을지만 생각하면 되고 분할 매수로 대응하자. 그러면 분할 매수를 어떻게 타점을 잡고 삼성전자 포함해서 삼성전자 관련주들을 어떻게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를 여기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그리고 시황에 대한 부분까지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볼게요. 4월 9일날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하자마자 심텍 매수 구간 잡았고요. 심텍이 반도체에서 그쵸, 삼성전자 시세가 나올 때 강하게 치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했고 매수 구간 잡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 수익 보고 하루 만에 매도 구간 잡았고요. 한정기술도 거의 뭐 한 2에서 3% 정도 수익 보고 나왔습니다. 한미반도체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이 위에는 실시간 타점 관련된 거고요.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시장에 대한 판단은 자, 일단 여기 4월 9일날 장 마감하고 나서 이야기를 드린 내용인데 삼성전자 하락, 하이닉스 하락,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호르무즈 해협 막혔다. 표면상의 하락 이유가 되고 그리고 진짜 하락 이유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신고가 근접한 상태에서 매물 소화 과정이 있다. 진짜 하락 이유입니다. 고가 돌파 시에는 항상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는 거고요. 중요한 점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고가 매물 소화 단계에 있고 한미반도체, ISC와 같은 관련주들은 강세 종목 위주로 재편해야 됩니다. 한미반도체는 조금 더 올라와야 되고요. ISC는 지금 반도체 중에서 제일 강하다. 근데 이렇게 강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삼성전자의 시세를 체크하고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ISC로 추가 수익을 얻는 게 시너지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ISC를 포함해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를 했을 때, 즉 삼성전자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를 했을 때 삼성전자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상황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 주도주 변화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강했던 반도체, 원전, 로봇 등으로 압축해서 매매를 해야 되고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무조건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하고 주도 섹터는 반도체, 원전, 로봇, 바이오 이 안에서 진행하는 거고요. 실시간 타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9550-7100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아까 전에 보셨던 0606 화면입니다. 실제 제 매매 타점이 다 나온 화면이고 계좌 오픈하는 겁니다.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려야 되니까. 자, 결과 보면 어때요? 이수 페타시스 엄청 많이 올랐죠? 신고가 부근에서 공략한 결과 76%. 삼성전자의 시세가 나오지 않았다면 이런 시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안에서 다른 것들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심텍이나 이런 종목을 보더라도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 구간을 잡았을 때 여기 20%대 수익 구간.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삼성전자의 시세 구간이 있었을 때만 가능하다. 그럼 삼성전자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 쪽으로 이렇게 시세가 나오고 있을 때 뭘 해야 된다?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파생되어 있는 종목군들, 로봇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 보면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 구간 100%대 수익 구간 이렇게 터진다고요. 삼성전자로 인해서 시세가 나오는 쪽이 이렇게 많다. 그러면 이쪽에서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면서 지금과 같을 때 삼성전자를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클로봇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 구간 잡았을 때 176%의 수익 구간 이렇게 터지고 이 모든 내용들 예를 들어서 소통방에서 보면 클로봇이나 이렇게 검색을 해서 보면 여기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제가 실시간 타점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9550-7100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자릿수 또는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삼성전자의 가격 전략, 단기 보유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됐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텐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9550-7100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그냥 올라가면 좋겠는데 항상 이렇게 쉬었다 갑니다. 쉬는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장기간 매매한 종목인데 한화오션, 조선주입니다. 조선주 아직까지 강세 종목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매매 안 하고 있죠. 반등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가격대를 유지했을 때 이쪽 첫 번째 시세가 나왔을 때 신고가 구간에서 공략한 결과 쭉 내려보시면 50%대 수익 구간이 터집니다. 그리고 안 빠졌을 때 또 매매하죠. 올려보면 30%대 수익 구간이 터집니다. 그리고 뒤에 또 터집니다. 분기에 한 번씩 30%대가 계속 터져요. 그리고 반등 확인 날 때까지 안 한다. 지금이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임박해 있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 대한 가격 부담은 없다. 지금부터 삼성전자 포함해서 관련주들의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될 때가 됐고 그 매수 타점은 여기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의 실시간 타점과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010-9550-7100으로 주도주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이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